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색을 하고 난 뒤에 여러가지 이렇게 포징을 취하다 보면 맞닿는 부분들이 이렇게 도색이 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색이 안 까지게끔 도색을 할 수 있는지, 안 까지게 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600방, 그 다음에 1000방 마무리하고 세척. 이거 같은 경우는 세척만 한 부품입니다. 도색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이걸 도색을 왜 했냐면, 포징을 취하면서 마찰로 인해서 도색이 까지는 가장 큰 이유의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포질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는 지금 사포질, 정식 사포질로 마무리를 해서 세척하고 도색을 한 거고, 스페이스를 올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척만 해서 바로 스페이스를 올렸거든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세척만 해서 사포질 없이 바로 스페이스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끌어보면 지금 보이시죠? 지금 많이 힘 안 줬습니다. 이게 지금 벗겨지는 게 보이죠? 그냥 살살살 그냥 슥슥슥 해도 이게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스치면 바로 까지죠.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지죠. 그죠? 자, 사포질한 걸 한번 끌고 볼까요? 요거는 600방 1000방 마무리까지 한 겁니다. 도색의 두께만큼은 갈려져 나가도 저렇게 까지진 않죠. 그죠? 살짝씩 벗겨지긴 하는데, 이 벗겨지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살살살 다 벗겨지죠. 이거는 세게 계속 하다 보면 안 벗겨질 수는 없는, 안 까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확인이 납니다. 도막의 강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특히 우리가 이제 도색이 까지는 부위들이 보통 어떤 부위들이냐면, 이런 면, 요런 중간에 면 같은 경우는 까먹는 경우가 잘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가동 부위들, 무시 다 떨어지노. 가동 부위들을 이렇게 포징을 취하다가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탁 맞닿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통 가동을 하면서 서로 부품끼리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까집니다. 패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걸 끼우다가 여기 옆에 이 부분하고 이렇게 탁 맞닿으면 까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가조립을 하는 이유가 이게 가동을 해보면서 많이 맞닿는 부위들, 이 부분은 나중에 움직이다가 도색이 까지겠다, 이런 부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사포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플라스틱이나 딱딱한 도구로 끌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안 끌지 않는 이상은 이기가 까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닿는 부위들을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포질, 꼼꼼하게 사포질 해주는 거. 제가 사포질은 뭐 워낙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도색을 안 까먹으려면 첫 번째가 꼼꼼한 사포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런 부품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건프라를 하다 보면 각을 죽이면 안 된다, 각이 있는 부분들 최대한 각을 안 죽이려고 이렇게 작업을, 사포질을 하죠. 근데 저는 각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유광이나 뭐 우레탄 마감 작업, 유광 작업을 하시는 분들, 유광 클리어를 마지막에 올려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 각 있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나 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건담이 하는 도색 자체가 벌써 이 건담하고 스케일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 도색 두께 자체가. 지금 이 건담의 스케일에 맞게 도막을 올리려면 아주 얇게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얇게. 그렇겠죠, 스케일에 맞게 하려면. 그래서 이걸 각을 아무리 살려놔도, 여기에 만약에 뭐 이쪽에 각을 최대한 살렸다, 뾰족하게, 그러니까 딱 각지게, 여기에 만약에 우레탄 클리어를 올렸다, 각 없어집니다. 전부 다. 우레탄 클리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워낙
도막이 두껍기 때문에 그 각 살려놨다는 자체의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나마 뭐 무광이나 이 마감, 무광이나 반광 마감이다 이러면 어느 정도는 뭐 그게 약간 수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한데 유광 마감인 경우는 특히나 이런 각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내가 각 얘기를 왜 하냐면 특히 잘 까지는 부분들이 이런 각이거든요. 자, 특히 이런 부분들, 이 안쪽 부분들 있죠, 이 날서 있는 이런 모서리 부분들, 여기가 잘 까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까지거든요. 이렇게 까지죠. 벗겨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모서리 부분들을 사포질을 보통 한 번씩 다 해줍니다. 어지간하면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을 미세하게 그냥 죽이죠. 일부러 살짝 죽이면 도색이 좀 더 오래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직각을 딱 이루고 있다, 그럼 요 모서리 부분은 거의 면이 없죠. 거의 점이죠. 점으로 다다다닥 이루어져 있겠죠. 이렇게 모서리가 아주 날카롭게 뾰족하게 날이 서 있다. 그럼 이 부분에, 이 모서리 부분에 도색이 잘 묻겠습니까? 거의 안 묻죠. 살짝 덮어져 있을 정도의 도색이 돼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스치면 까집니다, 그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이 돼 있으면 이 각 부분을 사포질을 살짝 문질러 버립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뭉퉁할 정도로 문지르는 게 아니고 그 각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은 사포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서리 부분도 도색이 확실히 딱 붙어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스쳐도 도색이 잘 안 까집니다. 그 사포질로 인한 그 수많은 스크래치들 사이로 그 도료들이 들어가서 안착을 하면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사포질이 안 된 면에 비해서 이 프라 표면을 잡고 있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막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끌어도 같은 힘으로 끌어도 잘 안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포질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항상 사포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포질을 하는 목적이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잡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도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게 주 이유거든요. 사포질을 하는 이유. 자, 그리고 사포질도 꼼꼼하게 다 잘했고 모서리 부분들도 나름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고 했는데도 도색이 너무 쉽게 까진다. 도색이 잘못된 겁니다. 100%. 도색은 항상 스페이스든 뭐 도료든 유광이든 무광이든 처음 뿌릴 때는 촉촉한 느낌이 들도록 뿌려야 됩니다. 싹 뿌리면서 지나가죠. 뿌리고 지나갔는데 여기가 촉촉한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그건 도색 헛방입니다. 그거 100% 다 까집니다. 그거는 도색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표면에 살짝 입자들이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팍 밀어도 드르륵 하고 다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포질해도. 그래서 촉촉하게, 보통 우리 락가 도료들이 1대 1.5에서 1대 2입니다. 희석 비율이 정확하게 희석 비율을 그 정도로 맞춰가지고 뿌릴 때는 촉촉하게, 아까 제가 뿌린 거 봤죠? 딱 스페이스도 100% 무광이죠. 그래도 뿌릴 때는 유광이어야 됩니다. 딱 뿌리는 순간은 촉촉한 느낌이 들게 뿌리고 건조는 확실하게 시켜주시고, 보통 락가 도료 같은 경우는 건조 시간이 한 10분 정도면 거의 다음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조가 됩니다. 근데 위에 이제 유광 도료를 올려야 된다든지 광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시면 최소한 뭐 30분 조금 오래 건조를 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신낙기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건조를 시켜야 다음 작업을 해야 광이 안 죽거든요. 그럴 경우는 조금 더 건조를 시켜주시고, 그냥 일반적인 뭐 무광이나 뭐 이런 걸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간다 하시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특별히 막 너무 두껍게 뿌렸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정도면 다음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킹 붙여도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자, 오늘은 이제 도색 까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질문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컨텐츠로 한번 만들면 괜찮겠다 싶어서 설명을 조금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꼼꼼한 사포질,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각이 너무 서 있는 부분들이다 하면은 그 각은 살짝 아주 미세하게 조금 줄여가지고 사포로 조금 마감을 한 상태에서 도색을 해주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도색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촉촉하게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에서 최대한 촉촉하게 도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